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교환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좀 주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샥 들어가 버리네 헷갈리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버릇도 없이. 무슨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렇게 우리 뜸을 들이고 있었지. 언제 네. 우리가 요즘 청년들을 놓고 참 이게 세대 간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뭐냐 하면 청년들은 소위 꼰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고. 꼰대들하고. 꼰대들하고 이게 불통. 그리고 꼰대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참 어리광만 피운다. 참 철이 없다. 그렇지. 배가 불렀다. 그렇지. 이런 것이 아주 극단적인 서로에 대한 시선이에요. 그죠? 그렇지. 예, 맞아. 시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디에서 그 비롯될까? 이게 뭐 비롯될까? 요즘 이제 국민연금 한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겠지만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세대 간 이렇게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의 근원이 진짜 기본적인 환경이 뭐냐, 그렇지. 어디에서부터 다 비롯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뭐 꼰대 얘기 관련돼서 최근에 또 읽은 기사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그 취업률을 보니까 20대 취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해. 30대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 40대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10대가 취업률이 늘어나. 지금 50대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취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사실은 좋은 시절이라면 50대는 취업을 해야 될 때 취업률이 높아야 될 때가 아니고 이제 낙향을 한다든지, 그렇지. 그죠? 뭐 50대에 전원 생활자가 늘어났다든지, 그죠? 50대에 뭐 은퇴 인민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시절 이야기인데 지금 50대의 취업률이 아버지들 취업률이 애들 취업률을 누르고 있다. 이것은 그렇지. 참 좀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꼰대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이제 간지나게 표현하면 간지나게? 이거는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인구 절벽. 간지는 아니다. 간지는 아니고. 간지가 아니야? 인구 절벽. 근데 뭔가 좀 무서운 단어다. 뭔가 예. 절벽이라면 우리가 공포, 그죠? 음. 뭔가 죽음, 그죠? 뛰어내는 이런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바로 절벽이잖아요. 근데 절벽 앞에 인구 절벽이야, 이거. 그렇지. 자, 인구 절벽이 무슨 그 월잠이 무슨 꼰대들 그 젊은 애들 갈등 이야기 그거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인구 절벽이 나의 직장, 나의 소득, 또 나의 대출, 그렇지. 나의 연금 그렇지. 이런 것들한테 다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큰 나무의 뿌리다라는 거죠. 그렇지. 예,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그렇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그런 거 아니 그 각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각 세대 청년들 또는 꼰대들과의 이런 어떤 이렇게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강론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구 절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확한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에 인구 절벽 관련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서 유래된 것 같아요. 네, 단어가. 보시면 인구 절벽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이제 전반적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걸. 자, 우리가 인류가 그 역사 이 땅에 그죠? 인류가 주교 탄생한 이래로 계속 인구는 증가되어 왔어요. 그죠? 지금도 지구 전체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죠. 그죠? 지구 전체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그 지구에서의 각 나라들의 인구는 무조건하고 똑같이 다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들마다 다 다르다. 특히 그 인구 중에서
아주 생산적인 인구들, 돈을 벌어내는 소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개입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가구주 나이가 약 45세에서 49세 될 때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예요. 맞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거의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렇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이 가장 벌고, 지출이 많은 많이 시기인 지출도 거죠.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그 나이대가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인구 구조 변동이라든지 이 소비 지출 흐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에 이른다는 거지. 45세 때, 49세 때. 그래서 이런 정점에 이르는 이 나이대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급격히 하강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 같아요. 예. 네. 즉 엄청나게 쓰재끼는 사람들이 이제 안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쓰재끼는 사람들이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쓰던 사람이 안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 쓰던 사람이 안 쓰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되죠. 최근에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죽는다라는 거지. 그죠. 안 쓰죠. 그렇지. 또 그걸 이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큰 회사든 적은 회사든 만들어내는 그 소비재 그런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면 그 회사도 매출이 떨어지죠. 매출이 떨어지면은 직원도 뽑지 않고 자르겠지. 자르죠, 그죠? 그러면 임금도 동결되면서 오히려 하락할 여지가 있지. 그렇죠. 그러면 소주머니에 급여가 작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또 싸우면 또 분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결과적으로 거는 보면 소득 수준이 작아지니까 또 안 쓰게 되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된다는 이게 거지. 이제 계속 이게 악순환, 그죠? 나쁜 어떤 이렇게 패턴이 계속 순환되는 그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뭐 한국의 2018년 위기설, 2017년 위기설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 그렇지. 사실은 인구 절벽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한국만의 문제이냐?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떠했느냐? 그것을 간단히 한번 우리 뭉치 씨가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난데시 저보고 왜 정리를 하라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표를 보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지. 읽는 것도 못해? 표현은 그런 내용이 없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사례도 있고 일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 추계를 한번 볼게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통계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한국 소비가 정점되는 기간, 즉 45세, 49세 인구가 정점되는 기간이 보면 2010년에서 2018년까지예요. 이때가 가장 핫한 거지. 정점. 꾸준히 유지되다가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 절벽이라고 불리는 거죠. 대체로 이제 어떤 이런 정점, 그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인구들이 어느 일정 기간 그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횟수, 그것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가 돼요. 그 그렇지. 기간 동안에. 그렇지. 그 기간 동안은 아주 이제 재밌는 기간이죠. 그렇지. 재밌는 기간인데 그것이 높은 출산율이 받쳐주면 당연히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선순환이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주변에 애 안 낳잖아요, 그죠? 안 낳지. 안 낳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애 안 낳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무승부, 축구에서 보면 1대1로 계속 버티다가 어느 날 2대1이 된다는 거죠. 2대1이 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모든 걸 허물어지면서 어기상실 하면서 3대1, 4대1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건데 인구 절벽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소득 또 어떤 이렇게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 이것이 이제 고령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그렇지. 고령하고 맞물리면 그렇잖아도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소득, 매출 이런 모든 것들이 악순환으로 접어드는데 거기다가 그나마 돈 버는 사람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부담률, 그죠? 우리 국민연금처럼 부담률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한 5, 60대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맞물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꼰대 씨가 얘기한 그 노령층 문제와 이런 국민의 모든 게 다 인간이 되지만 그래서 이 월급 그 월급의 잠의와 청취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그 사회 흐름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분들도 있겠지만 또 투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팁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많이 그 질문도 있으시고 그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표를 보면 이런 한국 소비 정점 기간,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나름대로 핫한 기간. 이 기간이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에 우리 생산 활동 인구가 최고 정점, 그죠?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한 2018년까지는 대체로 간다. 약간 뭐 오르내리락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2018년까지는 쫙 간다. 근데 2018년 이후부터는 내리막이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절벽이 2018년부터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그 시나리오들이 소문이 사람 잡아먹듯이 그 시나리오들이 지금 우리가 2017년, 2018년 위기설하고 맞물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지. 인구의 변화가 경제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경제의 변화가 투자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경제의 변화가 자산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KB 금융지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미국은 90년대 중반, 그다음 일본은 93년대 이런 쌍봉 세대 가장 그 인구가 많았고 45세 때 그 부동산을 이해한 층이 많았던 이분들이 정점에 올랐을 때까지는 이 과거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정점에 오랐을 때까지는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인구 절벽과 맞물려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갔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인구 절벽에 관련된 실제 이제 주요 나라들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그 이제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소도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업일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지역들이 뭐 1년에 하나씩 그죠? 또 몇 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지역의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지역들이 인구 절벽하고 맞닥뜨리면서 고령화 비율은 더 많아지고 그렇지. 하니까 그 지역에 한정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인구 절벽을 빨리 경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은 그 도시는 그냥 공동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떠나버리고 왜 네네. 젊은 친구들이 거기 있으면 그 부담이 더 늘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니까 다른 데로 도망쳐. 거기서 봐니까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내가 가지는 가처분이 적으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쳐 버리면 그대로 악순환이 급증하면서 크게 이제 악의 순환이 가중되면서 졸지간에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돼 버려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꼰대 씨 우리 인구 절벽을 막을 수는 없을까? 인구 절벽을 막을 수는 있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키워드는 출산율인데 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애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 집에 애가 3명인데. 근데 지금 나도 한참 또 그 사람 구실 하려면 많이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인구라는 거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지. 예, 왜냐하면은 그 생과사, 출생률과 사망률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한번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또 사망률 자체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는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 메비우스의 띠인데 뭐 이리 비트나 저리 비트나 결국 이제 다 맞닿아 있는 건데 출산율도 사실 젊은 친구들이 낳아야 되는데 신혼부부 빨리 결혼하고 빨리 낳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애들을 낳는 것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그 가게에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우리 애들한테 젊은 친구들은 없잖아요. 저녁이 없어 저녁이 편안하게 저녁이 있어야 여보 촛불 끌까? 불 끌까? 이런 게 있어야 뭔가 되는데 이게 불 끌 시간이 없는 거지. 불을 항상 계속 켜놔야 돼. 이런 시일에 켜놓으면 안 되나? 켜놓으면 안 되나? 켜놓으면 일단 전기세가 들죠, 그죠? 전기세가 들고 신경 쓰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인구 절벽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애 나올 마음이 없죠. 애도 행복하지 않을 건데 더 불행할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 나까지만 그죠? 나까지만 이런 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곧 인구 절벽을 이제 가중시키는 가속화시키는 그렇죠. 이런 영향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구에 대한 추계는 거의 맞아요. 맞고 그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와 있는 팩트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옛날에 한때 이제 이런 그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어요. 10년 됐어요. 우리 한국에도. 인구 구조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예,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동남아 건 주로 우리가 이 후진국으로 이야기하는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들이 인구는 계속 현재는 늘고 있거든요. 그렇지. 또 생산 가능 활동, 즉 그렇지. 소비 활동 인구가 소비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책이 한 10년 전에 소책자로 나오기도 했어요, 한국에도. 근데 그것이 그때는 투자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사실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또 앞으로의 소득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심각하게 그렇지. 모든 게 다 맞물려 그렇죠. 있죠. 맞물려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인구 절벽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 예상된다면 중요한 우리가 이걸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해 나가는 준비를 해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보면 그 최고의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저 종들 가운데 인간이 인간의 종이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이 인간의 적응력은 뭐 저 남극에 가도 그냥 냉장고를 팔잖아요. 우리는 네네. 냉장고를 파는 이 적응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인구 절벽을 맞닥뜨리는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어떻게 해야겠고 나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해 나가면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몇 년 남아 있으니까 당장 내 앞뒤 오늘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고민 좀 하지 말고 방금 우리 꼰대씨 얘기한 이런 부분들 그런 큰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청년들하고 꼰대들 갈등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청년들 입장에 물어봐봐야 돼. 꼰대들 입장에서 갈 직장이 없으면 저기 이제 공장들 제조업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에서 거기서 일을 배우다 보면 첫째 돈을 벌 것이고 두 번째 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그럼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대학 나와서 내가 지금 우리 한국의 제조업이 어떤 지경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제조업에 중소기업 들어가서 지금 200~300만 원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있다가 그 제조업이 날아가 버리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갱년을 인정받겠습니까?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또 먹어버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구원을 하겠습니까? 청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청년의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곧 다 인구 절벽이 초래하는 이런 현상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죠? 하나씩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틈틈이 인구 절벽이 미치는 것도 네. 하나씩 좀 추가하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좀 문의를 주시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문의를 주시면 당연히 실시간 답변을 못 드려요. 좀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 부분 좀 양해 바라고 그리고 좀 솔직히 답변을 주면 나는 이게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냥 물론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끝이야 끝. 답변을 줬더니 그럼 힘이 빠져. 답변을 힘없는 답변을 준 거 아닌가 혹시? 그래? 응? 그래서 솔직히 요즘 약간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드리긴 드리는데 좀 시간은 좀 걸려. 대신에 답변을 받으면
응원의 말 한마디라도 감사해주면 음. 이 꼰대 뭉치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든지. 그게 이제 오고 가는 인사 속에 그죠? 그렇지. 오고 가는 인사가 잘 되면 이게 좋은 일도 되고요.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인사가. 저도 최근에 또 많이들 그 이제 그 투자 쪽 관련돼서 이 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사기도 많은 것 같아.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분 구체 드린 분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